항이 몇 개 있는 거? 2개짜리. 그러니까 2개짜리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든 어떤 분수의 모양까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항이 2개로 되어 있는 식에 거듭 제곱했을 때 각 항의 개수를 어떻게 찾을 건지. 그러면 뭐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미 곱셈 공식에서 봐왔기 때문에 다 알아. 얘는 a 더하기 b를 2번 곱한 거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고, 얘는 a의 세제곱, 우리 알고 있는 내용만 먼저 적을 거고, 그 다음에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 4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다시 한번 제곱해 주는 거라서 얘는 a의 4제곱 플러스 4a의 세제곱 b 더하기 그 다음에 6a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4ab의 세제곱 적어, 그 다음에 b의 몇 제곱? 4제곱. 그러면 자,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에 대해서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내림차순이야. A에 대해서는 항이 하나씩 줄어가고 개수가,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는 항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 개수가, B가.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각 항의 개수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어쨌든 a 더하기 b의 제곱의 경우는 a 곱하기 a 플러스 b랑 a 플러스 b면 이 중에서 a가 2개일 때, a가 하나일 때, a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항이 2개짜리들이 지금 곱해서 제곱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이 총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올 거야. 근데 걔네들을 정리했을 때 a가 2개 있을 때, a가 하나 있을 때, a가 하나 없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그 개수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 각 항의 개수로 표현을 할 건데, 결국은 a의 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를 몇 묶음으로 나타냈을 때, 2개의 묶음으로 나타내었을 때 a를 몇 개 뽑느냐 또 b를 몇 개 뽑느냐에 따라서 각 항의 개수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항의 개수가, 이 거듭 제곱이 지수가 2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주는 게 바로 이 항 정리야. 그러면 걔네들을 먼저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얘네들이 일반화 시켰을 때 a 플러스 b의 n제곱이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식을 몇 번 곱하는 것? n번 곱하는 거야. 자, 요런 a 플러스 b의 묶음이 총 몇 개 있냐면 n개 있어. 총 얘네들이 n개. 자, 그러면 얘는 a에 관해서는 내림차순 하게 될 거고, b의 입장에서는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오름차순에서 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만 보더라도 봐봐. 지금 지수는 2야. 제곱하니까 어쨌든 얘는 a에 관해서 2차고 b에 관해서 2차고, 여기서는 a에 관해서는 1차고 b에 관해서는 1차지만 얘네들이 a, b에 관해서는 몇 차가 되냐면 2차야. 얘는 몇 차냐면 3차, 2차, 1차, 1차, 2차, 3차. 그럼 결국은 얘네들의 n제곱에서 거듭 제곱했을 때 각각의 항에서 만들어지는 이 지수들의 총합은 항상 누구랑 같아야 된다? 이 거듭 제곱했을 때 나오는 n의 값하고 항상 같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됐지? 뭐 안 좋아, 이유야?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개하면 전체를 전부 다 전개하게 되면 a에 대해서는 n-r개가 나오고, 각 항에 대해서 b에 대해서는 r개만큼이 얻어지게 되고, 각 항에서 그 개수는, 그때 만들어지는 개수들은 전부 다 n개의, 여기가 총 n개잖아? n개의 a 플러스 b 묶음에서, 다시 말하면 a 더하기 b를 하나의 묶음으로 봤을 때 얘네들을 총 n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n개의 a 플러스 b 묶음에서 몇 개의 r개의 b를 뽑는 방법의 개수하고 같아지더라. 근데 지금 여기는 B를 기준으로 B를 알게 뽑았을 때 방법의 개수하고 같다라고 했지, 누구를 기준으로 해도 A를 알게 뽑는 방법의 수하고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식에 일반항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반항은 결국은 각 항의 기수 일반항은 누구를 기준으로 총 묶음은 몇 개? n개. 방금 말했지? n개의 묶음에서 n개의 a 플러스 b 묶음에서 몇 개를 r개를 뽑아낼 거야. 누구를? b를. 그러니까 n개 중에서 뽑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열이 아니라 뭘로 들어가는 거야? 조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항정리하고 관련된 식들은 전부 다 조합과 관련돼 있어. A, B를 뽑나 B, A를 뽑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그럼 B를 몇 개 뽑는 거야? r개를 뽑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A는 거기서 몇 개가 되고 n-r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각 항의 개수들 얘네들이 항의 일반항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면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항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 개수가 지금 뭘로? NCR로. 근데 얘는 뽑았을 때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누구를 뽑는 걸 기준으로 지금 잡아준 거야? B개를.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묶음이 n개 있는 데서 B를 3개를 뽑을 거냐? 그럼 B의 3차항만 되는 거고 B를 5개 뽑아. 그럼 B에 대해서 몇 차항을 말하는 거야? 5차항을 말하겠지.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정리시키면 그럼 결국은 A 더하기 B의 n제곱을 모두 다 정리하면 자, n개 중에 R개의 B를 뽑는다 그랬기 때문에 NC 얼마부터? B는 0개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NC0 B를 0개 뽑는다. 그러면 A가 몇 개가 되고 n-0개가 되니까 A가 n개가 되고 B의 0제곱. 그러면 n개 중에서 이 n개의 묶음이야. A 플러스 B를 n개 곱했을 때 그 중에서 B를 한 개만 뽑는 방법은 A의 n-1제곱 곱하기 B의 1제곱. 다시 말하면 B를 한 개만 뽑았기 때문에 B에 대해서는 1차항이지만 A에 대해서는 n-1차항의 개수가 NC1이란 얘기라고.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2개를 B를 뽑을 거면 A는 n-2제곱이 되고 B는 제곱항, B의 제곱항을 뽑았을 때 B 제곱항의 개수가 NC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쭉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B가 몇 개 뽑는 방법으로 들어가? n개 되겠죠? 0개부터 뽑았으니까 하나도 안 뽑은 상태에서부터 마지막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는 거니까 B가 총 n개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0제곱이 되고 B의 몇 제곱? n제곱. 자, 얘네들의 총합이 이제 길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뭘로 길기 때문에 얘네들을 줄여서 뭘 사용해? 합을 나타낼 거니까. 합. 뭘 사용해서 합을 표현하면 돼? 합. 더할 때 뭘 갖다 썼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식을 더할 때 뭘 가져다 써? 아니, 좀 더 확장시켜서 뭘 가져다 썼어? 배웠어. 대수에서. 합을 구할 때 우리가 뭘 가져다 써? 일반항을 알면 뭘 가져다 쓸 수 있어? 시그마 가져다 쓸 수 있겠지. 근데 지금 R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R은 1부터는 아니고 얘는 R이 0부터 얼마 될 때까지 여기 있는 0부터 시작해서 뭐가 될 때까지 n이 될 때까지 뭐가 되는 거야? 합이지. 합. 지금 여기가 전부 다 합으로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합으로 그래서 R은 0부터 N까지 일반항으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NCR 곱하기 A의 n-R제곱 곱하기 B의 R제곱. 자,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시.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항 정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전부 다. 자, 이 식을 지금 뭐라고 한다고? 이항 정리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항 정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확장시키면 삼항 정리도 있어. 그럼 삼항 정리는 뭘 이용해서 항 3개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삼항 정리. 그 이상도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서
다항정리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 방금 표현된 얘네들 보이죠? 얘네들 NC형, NC1, NC, NCN까지 얘네들이 뭐가 돼? 각 항의 개수야. 그래서 이항 정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개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이항 개수. NC0이라던가 NC1, NC2부터 시작을 해서 NCN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준다?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여기다가 하나 더 참고하면 이제 첨가해서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건데, 그럼 자, 여기 보이죠? 요 자리. 자, 얘네들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할 거야. NCR 이항계수의 일반항에 해당하는 NCR 곱하기 AN-Rz 곱하기 B의 R제곱을 조금 더 식을 단순하게 시키면 NCR은 다른 게 아니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조합 공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 쓰면 N 팩토리얼을 나누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곱하기 A의 N-R 제곱 곱하기 B의 R제곱. 그럼 우리가 이거를 여기 보이는 자리 보이지? 여기 N-R하고 N-R로 갖고 R하고 R제곱하고 지금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N-R을 P로 바꿔주고 R을 뭘로? Q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뀌냐?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단 항상 A의 지수와 B의 지수는 전체 제곱한 거듭 제곱한 지수하고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자, 이게 붙어. 얘는 이항 정리를 이용하는 일반항에 해당하는 자리고, 요 일반항을 뭘로? 지수 n-a의 지수와 b의 지수를 그냥 간단하게 뭘로? p와 r로, 아니 q로 바꿔준 것 뿐이야. 그리고 이제 이 p 팩토리얼이랑 q 팩토리얼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NCR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조합 공식에서 그거를 n-r과 r을 p와 q로 바꿔준 것 뿐이야. 자, 그럼 얘가 지금 이항 정리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자, 3번 문제, 예제 문제 들어가면, 자, 여기는 몇 제곱이냐? 8제곱이야. 그럼 n이 8입니다. n이 8. n이 8이야. 그러면 NCL 일반항 먼저 이항 정리에서의 각 항의 개수의 일반항부터 정리하면 A의 n-r 제곱 곱하기 B r 제곱이라고 했고, 얘를 바꾸면 지수 개수가, 이항 개수가 n 팩토리얼 나누기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곱하기 a의 p제곱 곱하기 b의 q제곱과 같다라고 했어. 그럼 얘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할 거야. 대신에 p와 q의 합은 항상 누구하고 같다? 전체 지수하고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8제곱이기 때문에 2x의 지수와 x분의 1의 지수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돼? 8. 자, 그러면 얘 정리하면 먼저 4제곱항부터 찾아보기. 자, 4제곱항부터 찾을 거면 8개 중에서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고, 이 x의 몇 제곱? n-r제곱 곱하기 x분의 1의 r제곱이야. 그럼 일반항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8cr 곱하기 2의 8-r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지. x의 마이너스 r제곱과 같기 때문에 정리시키면 2의 8-x제곱 곱하기 x의 8-r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r제곱을 곱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식에 대한 각 항의 개수를 나타내는 이항계수를 나타내는 일반항의 모양은 8cr 곱하기 2의 8-r제곱이 여기까지가 이항계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몇 제곱? 8-2r제곱. 이게 이항정리의 일반항이 돼 이제. 지우야 어디? 이상해? 이해 안 됐어? 식이 이해 안 됐어? 안 보여? 지금 여기 n이 8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해? 첫 번째 x의 4제곱항이니까 x의 4제곱항 있고 x제곱분의 1입니다. 상수항도 찾으라고 했구나. 자, 첫 번째 상수항부터 찾기. 그러면 상수항이니까 지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0 될 때야.
상수항이니까 x의 지수가 0이니까 8-2r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럼 r은 4네. 그럼 그때 계수니까 8c 4 곱하기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얘 계산하면 되니까 1120. 자, 두 번째 x 4제곱의 계수입니다. x 4제곱의 계수는 어디야? 요 지수가 4일 때니까 8-2r이 이제 얼마로 놓으면 돼? 4로. 그럼 r은 얼마? 2. 그럼 이 일반항이 그냥 가져다 넣기만 하면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항의 개수를 나타내는 자리라 그랬잖아. 그럼 가져다가 대입. 8c 곱하기 2의 몇 제곱? 6제곱. 이제 여기는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조합 공식 들어가서 계산하면 되고 1790 이가 개수.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찾을 순 없잖아. 8제곱.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x제곱분의 1의 개수야. 그럼 얘는 다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수가 얼마가 되도록, 얘는 x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2로 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r은 얼마고? 5. 그러면 개수는 8c5 곱하기 r이 5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 그래서 448하고 찾으면 되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2x제곱 마이너스 y의 10제곱. 얘도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면 얘는 n이 10이야. 이제 ncr 곱하기 뭐 하기로 했어? a의 n-r제곱 곱하기 b의 r제곱 하기로 했으니까 얘 생각하면서 이제 바로 하게. n이 지금 얼마냐면 10이야. x의 6제곱하고 y의 7제곱 구합니다. 그러면 얘도 10cr 곱하기 x의 10-r제곱 곱하기 누구의? 마이너스 y의 r제곱으로 바뀌지 여기는. b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 자, 그럼 정리하면 10cr 곱하기 잠깐만. 여기 2x제곱인데 2x제곱에 10-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y의 r제곱. 그러면 10cr 곱하기 2의 10-r제곱 곱하기, 자, 상수 전부 다 빼와. 마이너스 1의 r제곱. 여기까지가 뭐가 돼? 이항 개수를 나타내는 일반항. 자,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20-2r제곱 곱하기 y의 r제곱의 형태로. 자, 문제는 x의 몇 제곱, x의 6제곱과 y의 7제곱에 물어봤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는 이제 뭘로? 자, r이 얼마가 돼? 7제곱이니까 y의 지수가 지금 7이기 때문에 r은 7이야. 요것만 가져다 쓰면 되지. 그래서 개수는 10c 7 곱하기 2에 r이 7이기 때문에 10 빼기 7에서 2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7제곱. 자, 얘만 계산하면 끝나.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960이니까 x 6제곱 y 7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960.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공식에 그대로 여기는 이항계수, 이항정리의 뜻 이해되면 공식에 가져다가 대입하면 각항의 개수 구할 수 있어. 자, 3번의 경우는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누구 각각 찾으면 돼. 첫 번째 앞에 오는 식과 뒤에 오는 식 사이에서 관계에서 각 항의 개수들을 일반항끼리 이제 뭐 해주게? 곱해줘서 그렇게 해서 만들기. 그럼 첫 번째 식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의 일반항은 n이 2이기 때문에 2의 r제곱 곱하기 x의 2-r제곱 곱하기 1의 r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차피 상수 1은 거듭제곱해도 1이니까 1 그대로 넣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기 두 번째는 5c. 자, 이미 r 앞에서 썼기 때문에 뒤에 오는 5제곱 항에서는 뽑아내는 수를 개수를 우리가 s라고 잡게. 그러면 여기는 x의 5-s의 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으로? s제곱으로. 근데 이거는 자기가 편한 걸로 해. 예를 들어서 꼭 이게 지금 x를 n에서 r을 뺐다라고 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도 된다고. 2cr 하고 나는
어차피 1이 거듭제곱 해봤자 1이기 때문에 x를 기준으로 먼저 뽑을 거야 라고 하면 x의 r제곱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r제곱 하고 OCS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중에서 뽑을 거니까 x를 s개 뽑고 2를 5개 중에서 s개 뽑는 이 방법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뭐는 조심해야 돼. 얘네들의 지수의 합이 전체 거듭제곱의 지수를 넘어가서는 안 돼.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찾을 거기 때문에 ECR 곱하기 OCS 가지고 오고, ES도 가지고, 2의 S제곱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X의 2-R제곱 곱하기 X의 5-S제곱. 그럼 이제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 그냥 정리하세요. X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X의 지수끼리 정리하니까 7-R-S. 자, 그렇게 해서 누구의 개수 물어보고 있어? X의 개수입니다. 그럼 X의 지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지. 앞에 있는 지수, 이 방정식, 이 앞에 있는 식에서 거듭제곱에서 나오는 항과 뒤에 오는 항과 곱했을 때 X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오는 항의 일반항과 뒤에 오는 항의 일반항끼리 곱했을 때 X의 몇 제곱? 1제곱 만드는 거, 지수를. 그러면 7-R-S는 1이 되기 때문에 R 플러스 S가 얼마가 되도록? 6이 되는 R 구하기. 그럼 뭐뭐 나와? 엄청 많이 나오는데? R은 어차피 2를 못 넘어가겠지. 그래서 R, S 잡으면 자, 누구누구 올 수 있어? 얘는 제곱을 못 넘어갈 거고 얘는 5를 못 넘어갈 거 아니야? R이 지금 얼마면 R이 0이 돼버리면 S가 6이야. 근데 S가 5보다 더 커지면 안 돼. 그러니까 1부터 R이 1이면 S는 5 올 거고 R이 2면 S는 얼마야? 4 오겠지. 근데 R이 3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딱 몇 개? 2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개수 확인. 자, 개수는 이제 정리하면 얘네들이었잖아. 가져다 씁니다. 2C1 곱하기 5C5 곱하기 2의 S제곱이니까 5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하고 4니까 2C2 곱하기 여기가 지금 R이고 얘가 S야. 2C 곱하기 5C4 곱하기 2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2의 6제곱 나오네. 여기는 5C1이니까 5 곱하기 2의 4제곱 나오고 2의 6제곱이면 64 더하기 2의 4제곱이면 16 곱하기 5니까 80. 그래서 총 얼마? 144가 문제에서 말하는 X의 개수. 어렵지 않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할 건데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이항계수의 성질을 유도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항 정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던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한 이항 정리라면 얘를 바꿔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처음 배울 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는 걸 배웠어. 그러면 각 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개수 뒤에 오는 문자가 들어있는 그 식 자리를 전부 다 뭘로 1이나 마이너스 1로 대입을 해가지고 모든 항의 개수를 찾는다거나 짝수차 항의 개수나 홀수차 항의 개수만 찾았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항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이항 정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누구로 바뀔 거냐면 각 항의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바꿔주는 거야. 1이 되도록.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이용하면 된다? 1 플러스 X의 몇 제곱을? N제곱식을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왜냐하면 어차피 얘네들 정리하면 봐봐. 얘가 전개된 게 어디였냐면 여기였잖아. 그럼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자리가 전부 다 얼마가 돼야 돼? 1이 되게 우리가 바꿔줘야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 이용해서 이항계수의 성질을 찾기 위해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해서 걔네들을 더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찾을 건데 1 플러스 x의 n제곱은 누구부터? nc0 곱하기 x의 몇 제곱부터 n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NC1 여기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니까 x의 개수만큼 먼저 구해. 0제곱 마찬가지 여기는 x의 1제곱 한 개씩. 그 다음에 NC2하고 x의 제곱 쭉 들어가서 NC n 곱하기 x의 n제곱. 자, 2를 뭘로 놓은 거예요? 2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숨어있는 뜻이 이겁니다. n개 중에서 0개를 뽑을 거야. 누구를 x를 0개 뽑고 2를 몇 개 뽑는 방법이야. n개 뽑았단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nc1하고 x의 1제곱이 된 거는 n개 중에서 지금 누구를 뽑은 거고 x를 1개 뽑고 2를 몇 개 뽑는 거고 n-1개 뽑은 거고 지금 그거야. a하고 b 자리만 지금 바꿔서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x에다가 똑같아. 얼마 대입하기? 2를 대입하면 2의 n제곱은 x가 1로 바뀌어. 이 자리가 전부 다 1로 바뀌기 때문에 누구만 남아? 개수들만 전부 다 뽑아낼 수 있지. 그래서 nc0부터 시작해서 nc1, nc2 해서 얼마까지? ncn까지.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1 플러스 x의 n제곱의 경우는 nc0부터 ncn까지의 합은 누구랑 같다? 2의 n제곱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식 이용하는 거지. 홀수차지 지금. n이 r이 1일 때, r이 3일 때 홀수계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호가 반대로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주어져 있는 식 x에다가 이제 얼마를 대입한 것과 똑같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좌변의 경우는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지금 우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은 0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은 해가지고 똑같아. 이제 나머지는 nc0 마이너스 nc1 nc2 마이너스 nc3 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cn는 누구랑 같다? 0과 같다. 자, 세 번째는 짝수차만 되어 있습니다. NC0, NC 짝수계를 뽑았을 때, 그러면 짝수계를 뽑았기 때문에 짝수차항의 개수의 총합이니까 뭐 해줘? 1번식하고 2번식에서 나온 식을 서로 더해준 거지. 더해준 거. 누구? 1번식하고 2번식을 더해. 자, 1번식과 2번식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얼마 해준 거냐면 2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 얘 나오죠. 1번식하고 2번식 더하면 좌변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번식하고 2번식 더하면 좌변은 이렇게 나와. 2의 n제곱 나오겠지. 2의 n제곱 나오고 우변의 경우는 전부 다 뭐에 홀수차항은 사라지잖아. 홀수차항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짝수차항들만 남기 때문에 2배 하고 nc0 더하기 nc2 해서 쭉 들어갈 거야. 근데 얘가 짝수번째까지 있는지 홀수번째까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된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라고? 2의 n제곱 나누기 2 해서 2의 n-1제곱이 만들어진 거고, 얘가 짝수차항의 개수의 총합. 자, 4번의 경우는 홀수차항만 나왔기 때문에 2번식에서 몇 번씩을 빼준 거? 1번의 식과 몇 번씩을? 2번의 식을 좌변변, 양변, 변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뭐 해줬을 때? 뺐을 때. 그럼 결국 뭐 할 수 있어? 3번하고 4번 보면은 짝수차항의 개수, 이항계수의 합과 홀수차항의 이항계수의 합은 항상 같다. 같죠? 2n-1제곱, 2n-1제곱. 자, 5번입니다. 얘는 뭐 해준 거냐면 없던 숫자들이 앞에 곱해지고 있어. 앞에서 했던 거 1 플러스 x의 n제곱 한 번만 더 적으면 nc0 x의 0제곱 일은 생략해도 되니까
자, 얘를 뭐 해준 거하고 똑같냐면 똑같이 마지막에 x에다 1 대입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양변을 뭐 해준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해서 나온 거야. 미분. 그래서 n 곱하기 양변 미분합니다. 어디 한쪽에다가 적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 양변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 미분. 그러면 n 곱하기 1 플러스 x의 n-1제곱은 그대로 나오지. 얘네들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0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그래서 nc1 플러스 지수 내려 쓰죠. 2 곱하기 nc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nc3 하고 x의 제곱. 마지막에는 n 곱하기 ncn 곱하기 xn-1제곱 이렇게 나오지. x에 대해서 전부 다 미분. 그런 다음에 x에다 얼마 돼? 1대. 그러면 n 곱하기 2에 n-1제곱 좌변 나오고 nc1 그러면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는 식이 정리가 돼. 그러면 이제 6번은 뭐 해준 거하고 똑같아. 위에 미분한 식에서 x에다 얼마 돼?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이제 좌변은 마이너스 1 대입했기 때문에 0 될 거고 이제 바뀌지. 이제 nc1 마이너스 2 곱하기 nc2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nc3 곱하기 nc3 자 이렇게 바뀌어서 마지막에 n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n-1제곱 곱하기 n 곱하기 ncn하고 나온 결과.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해하고 적으면 돼. 이해하고. 자, 이게 이항계수에서 그 계수의 총합과 관련된 문제들, 계수하고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바로 막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좀 힘들기는 한데 자, 이항계수의 성질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게 1번부터 6번까지야. 자, 얘네들 이용해서 지금 앞에서 봤던 1번부터 이항계수의 성질 이용해서 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건지 이제 그거 볼 거야. 5번은 2000보다 크고 3000보다 작은데 NC1부터 NCN까지 합입니다. NC1부터 NCN까지 합 나오면 이게 뭐 대 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숨어 있어? NC0부터 NCN까지 합해서 NC0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똑같아져? NC0부터 시작해서 NC1 더하기 쭉 해서 NCN까지 합은 누구랑 똑같아? 2의 n제곱과 똑같고 NC0은 상수 얼마야? 1이야. 근데 문제에서 NC1부터 NCN까지 합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보면 되지. 이제 누구보다는 크고 얘네들이 2000보다는 크고 NC1부터 NCN까지 합이 나왔기 때문에 2의 n제곱에서 얼마를 뺀 것과 같다. 2를 뺀 게 누구랑 3000보다 작을 때 지수 n의 값 구해라. 그러면 2의 n제곱이 누구보다 2001보다는 크고 3001보다는 작아야 돼. 2의 10제곱이 1024죠. 2의 11제곱이 2048이죠. 그러니까 n이 얼마? 11.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럴 때. 하고 있지? 응. 복수수 끝났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이거 어렵지 않아. 시그마지? 여기 m 보이죠? 여기는 m이 1부터 n까지인데 m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야. 그러니까 뭐처럼 보면 돼? r처럼 보면 되지. r처럼. 그러면 결국은 이건 풀어서 쓰면 이거지. m이 1부터 n까지니까
얘를 풀어서 쓰면 이런 모습이야. m이 1일 때부터니까 nc1, m이 2일 때, m이 3일 때에서 m이 얼마 될 때까지 n 될 때까지 합이야. 그러면 nc0부터 ncn까지가 n개 중에서 0개 뽑는 방법부터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는 방법의 합이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랑 같아? 2의 n제곱 마이너스 1과 같네.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해당하는 게 결국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제 뭘로 바뀌어?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뀌어버리지. 시그마 n은 1에서 30까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합구하는 문제. 그러면 1차, n이 1부터 30까지 2의 거듭제곱이니까 공비가 2고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합이니까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의 30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은 얼마로? 30으로. 그래서 2의 31제곱 마이너스 2니까 빼기 32. 그럼 끝.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되지. 굳이 2로 묶을 필요 없죠. 31을. 그 다음에 이제 이항계수에서 하나 안 적은 게 있는데, 아까 NC0부터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방법에서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는 방법까지 합이 얼마였냐면 2의 N제곱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짝수차 항의 개수의 합이랑 홀수차 항의 개수의 합이 2의 N-1제곱으로 서로 어때? 같아,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봐봐. 어디 갔지? 자. 여기 지금 숨어있는 말이 뭐냐면 NC0은 사실 만약에 여기가 짝수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NC0은 사실 누구랑 똑같아? NCN하고 서로 같아. 그지? NC형을 할 게 아니라 요걸로 볼게. 자, 이렇게 보면 얘는 2의 몇 제곱하고 똑같아?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이거 다 더하면 2의 몇 제곱이야? 2의 6제곱이야. n이 지금 6이잖아. n이 6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다 더하면 2의 6제곱이야. 2의 6제곱. 근데 자, 6C0은 누구랑 똑같냐면 6C0은 6C6하고 똑같습니다. 6C1은 6C5하고 똑같고 6C2는 6C4하고 똑같고 6C3은 그대로 그냥 얼마야? 6C3이야. 아, 이거 7개 됐네. 얘네들 전부 다 똑같지? 똑같죠? 그 다음에 짝수계를 만들었는데 홀수계 만들어놨네. 그냥 써놓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살짝 바꿀게. 자, 이걸 7로 바꿀게. 그럼 얘가 77까지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2의 7제곱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7C0은 7C7하고 같고 얘는 7C6하고 같을 거고 얘는 7C5하고 같을 거고 얘는 7C4하고 서로 같을 거야.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항의 개수가 일단 짝수계야. 짝수계지? 근데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으로 정 가운데 오는 자리를 기준으로 반으로 나눠봐. 그러면 얘네들하고 얘네들 4개 더한 거랑 얘네들 4개 더한 게 서로 어때? 같아 달라? 같겠죠? 같겠지?
얘랑 얘랑 더한 게 같고 얘랑 아니 이 값하고 이 값이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얘를 반으로 딱 나누게 되면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누면 걔네들의 합이 서로 같아. 그러면 반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누구랑 똑같아? 2의 n-1제곱하고 서로 같겠지. 2로 나누면. 되죠? 이게 또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일 생각하고 3번 문제 내려가면 자, 로그 2의 99에 99C에 50, 99C에 51부터 시작해서 99C, 99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99C 0부터 시작을 해서 99C 1, 99C 2 쭉 해서 얼마까지 더하겠어? 99C 99까지 더할 거야. 그럼 얘는 누구란 얘기야? 얘는 누구에 대한 식이다? 1 플러스 x의 몇 제곱식이야? 99제곱에 해당하는 식이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항계수들의 합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합은 2의 몇 제곱과 같아? 2의 몇 제곱? 99제곱과 같아. 어느 자리가 요 자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그러면 99제곱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야?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몇 개야? 100개야, 100개. 항이 100개야. 그럼 정 가운데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반으로 나눴을 때 항이 몇 개겠어? 50개겠죠. 여기 또 몇 개고? 50개야. 그러면 50에서 끝나는 자리가 여기가 99C 49고 그 다음에 이제 99C 얼마부터 시작을 해? 50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반이겠지. 그럼 여기는 99C 50부터 99C 99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99C 50 더하기 51 더하기 해서 얼마까지 n이 r이 99 될 때까지의 합은 결국은 2의 99제곱을 몇으로 나눈 것과 같다. 2로 나눈 것과 서로 같다. 그래서 얼마? 2의 98제곱. 따라서 문제에서 말하는 로그 2의 98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값은 얼마? 98. 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갑니다. 항의 개수 조심하고. 뭐 계산해 보고 있어? 응? 뭐 이상한 거 있어?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6번째. 자, 이 그림은 본 적이 있을 거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삼각형이 되려면 꼭지점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상태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얘 사실은 이렇게 봤을 때 모양은 뭐처럼 보이는 게 맞아. 이렇게 생긴 등변사다리꼴의 모양으로 보이는 게 맞아.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얼마를 찍고 시작을 해. 이를 쓰고 시작하면 삼각형의 모양이 되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 들어갈 건데 얘는 언제 좋다? 이항정리 공식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각 항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얘야. 위에서 봤을 때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개수면 우리가 이항정리식을 이용하면 이거겠지. 1C0, 1C1일 거고 a 더하기 b의 제곱이면 A의 개수 두 개 중에 0개를 뽑고 두 개 중에 1개를 뽑고 B를 두 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이고 그럼 여기는 A 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고 2C1이란 얘기는 A는 1개 뽑고 B를 1개 뽑고 A도 1개 뽑고 2C1이란 얘기는 B를 2개 뽑고 A를 하나도 안 뽑는 항의 개수를 말하지. 이항계수들을 나열한 모습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지금 보면 조합을 이용해서 다 적어보면 얘네들은 1, 2,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항이면 A를 3개 뽑고 B를 하나도 안 뽑는 거고 여기는 A를 2개 뽑고 B를 하나 뽑는 거고 여기는 B가 2개이기 때문에 A를 하나 뽑고 B를 2개 뽑는 자리고 여기는 A를 하나도 안 뽑고 B만 3개 뽑는 항의 개수야. 그럼 얘네들 나열해가지고 이 조합 계산하면 1, 3, 3, 1이거든. 그럼 여기는 4제곱 항이고 그럼 5제곱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규칙으로 보면 뭘로? 보이죠? 위에 있는 두 개의
숫자 더하면 아래에 있는 행에 숫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야. 더해서 만들어지고 두 개 더해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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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지고 보이지? 그러면 요 모양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의 5제곱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만들어지지. 규칙으로 보면 양 끝에는 반드시 얼마고? 1이고 더해서 5 더해서 10 더해서 10 더해서 5 그리고 마지막 맨 끝에는 1.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의 5제곱 a의 4제곱 b의 1제곱 a의 세제곱 b의 제곱항 a제곱 b의 세제곱항 b의 a 곱하기 b의 4제곱항 b의 5제곱의 계수에서 a 플러스 b의 5제곱을 전개했을 때 각 항의 계수의 모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5제곱을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공식을 가져다가 쓸 필요가 없을 거란 얘기지. 알았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편했겠지. a 플러스 b의 6제곱 이런 거 나왔을 때. 알았으면.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소희나 듣고 있지? 자, 그러면 얘네들의 규칙이,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어떤 거냐? 이제 규칙을 볼 건데. 자, 보이죠? 양 끝에는 전부 다 얼마로 되어 있어? 1. 맨 끝에, 각 행의 맨 끝에는 항상 1이야. 그래서 NC형. 제일 왼쪽, 가장 왼쪽은 n개 중에 0개를 뽑는 방법이기 때문에 NC형. 오른쪽에는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거기 때문에 맨 끝은, 오른쪽 맨 끝은 NC, N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가운데 오는 애들은 위쪽의 왼쪽과 위쪽에 있는 행의 왼쪽에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합이 그 다음 행을 만들어내는 거. 두 개가 더해져서. 자, 그게 규칙이고 NC1은 NCn-1과 같고 얘는 n과 같다. 이게 뭘 말할까? NC1,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았지.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은 게 지금 여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랑 n개 중에서 n-1개를 뽑은 거랑은 서로 같고 얘네들이 지금 뭐야? 같지. 누구랑 같아? n과 같아. 요게 n자리하고 서로 같지. 요게 n자리하고 같고 요게 n자리하고 같고 n자리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야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얘네들을 글로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자리 NC형과 NCN이 1인데 얘네들은 어디를 말한다? 양쪽 맨 각 행의 양쪽 맨 끝 값을 말해. 자, NC형하고 NCN은 1이다. 이 값이 1인 건 우린 다 알아.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각 행의 양 끝의 수는 반드시 얼마다? 항상 1이다. 그 다음에 NC라고 NC라고 NCn-1이 n이라는 뜻은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두 개의 항을 거듭 제곱을 했을 때의 그 n의 거듭 제곱했을 때 n 제곱했을 때 n과 같은데 이 NC1이 뭐냐면 왼쪽에서 몇 번째? 각 행의 왼쪽에서 몇 번째? NC1이면 왼쪽에서 몇 번째가 돼? 여기잖아. 여기가 NC1 자리잖아. 왼쪽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자리겠지. 왼쪽에서 두 번째랑 오른쪽에서 몇 번째?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자리의 값은 항상 누구를 알려준다? 이항 정리의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n의 값을 알려준다고. 자, 여기 있는 얘네들 NC1과 NCn-1을 정리하면 얘네들이 n이 되는 거는 다 알아. 조합 공식에 의해서도 다 알고 n개 중에 한 개를 뽑는 방법이 n인 것도 다 알아. 근데 요 자리에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타내는 값을 의미하는 것. 자, 적어보면 n번째 행에서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수와 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수는 항상 n이다. 자, n번째 행이라고 되는데 각 행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각각의 행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오는 숫자들이 나타내는 것은 항상 n과 같다. 그 n은 어디를 말한다?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나타내는 요 n과 같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NCR이 n-1c r-1과 n-1c r과 서로 같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n번째 오는 항 봅니다. 한번. 자, n번째니까 여기를 보게. 네 번째 항에 기준으로 봤을 때 n-1이면 n번째 오는 항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n-1이면 세 번째야. 이 세 번째 행에 r번째면 예를 들어서 NCR이면 우리가 이거 보게 4C2야. 그러면 n이 4고 r이 2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n-1c r-1이니까 세 번째 오는 세 번째 줄에 몇 번째? 세 번째 줄에 몇 번째? 세 번째 줄에 몇 번째? 4c니까 누구랑 더해? 2하고 서로 더하지. 지금 얘네 둘의 합이 서로 뭘 만들어낸다? 4c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기가 n-1c r-1 더하기 이 자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n-1c r이야.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누가 만들어져? ncr. 그러니까 이거 이제 4c2는 3c라고 누구를 더한 것과 같다. 3c2를 더하면 누가 된다? 4c2의 값을 만들어낸다. 얘가 말하는 게 윗줄에 있는 두 수의 합이 그 다음에 오는 수의 값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r번째, n번째 줄에서 n번째 행에 r번째 오는 숫자는 그 윗줄에 r-1번째랑 r번째 오는 수를 더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얘는 문제는 보이는데 얘를 가져다 쓰는 걸 잊어가지고 이거를 다 더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 여기 9번 같은 유형입니다. 방금 얘기한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우리는 뭘 하냐면 얘를 다 더하고 있어. 그런데 다 더하다 보니까 계산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중간에 뭐해? 이제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의 모양들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문제? NCR은 그 윗줄에서 말해지는 r-1번째와 r번째 수를 더한 거하고 서로 같다. 요거 가져다 쓰는 문제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잘 안 나온다 생각했을 때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 파스칼 삼각형을 떠올리면서 이 조합 공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져다가 쓰는 게 맞아. 그 다음에 NCR하고 NC-1은 NCn-1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글로 적어보면 얘는 밑에 한 번 더 설명이 있긴 한데, 자, 각 행에 있는 각 숫자들의 값이 나타낼 때 이 각수는 왼쪽, 그 수를 기준으로 왼쪽 위하고 오른쪽 위의 두 수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NCR은 NCn-r과 같다는 얘기는 우리 이미 다 했던 얘기긴 한데,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생각하면서 적는 내용입니다. 자, 각 행의 수는 자, 정중앙에 대해서 정가운데 항상 선대칭. 자, 이거지? 각 행에 있는 자리 여기. 각 행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항상 뭐가 돼? 좌우 대칭이다. 지금 선대칭이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NCR은 누구랑 같다? NCn-r과 서로 같다. 대칭. 그래서 NC2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여기서 말하는 NCR은 NCn-R과 서로 같다. 얘네들이 항상 서로 좌우 대칭 관계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밑에 가로 2번에 하키스틱의 법칙 나와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쓰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쓰게 되면 하키스틱 법칙 얘를 쓰는 게 아니라 뭘 가져다 쓰라는 문제야. 아까 가로 2번 있지? 그거 가져다 쓰는 문제. 어떤 거냐면 여기 위에다가 파스칼의 삼각형 위에 꼭지점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 했잖아. 자, 이 말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누가 나와? 얘가 나와.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나오기도 하고 또 1, 2, 3 더하면 얘가 나오기도 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하키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키 그 할 때 나오는 스틱 있잖아. 그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키 스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학교에서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이제 아까 어디 같은 문제지? 9번이나 이런 거 객관식이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 나왔을 때는 이런 거 한번 적어놓고 이 법칙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학교에서 쓰라고 권하진 않으니까 참고는 하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NCR이 왼쪽, 위쪽, 오른쪽, 위쪽에 있는 왼쪽 더한 게 아래쪽에 있는 수를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나타내는 의미를 할 거야. 근데 이 내용은 지금 공통수학 원에서 순열과정 할 때 학교에서 한번 기출된 문제이기도 해. 이 LCM, 이 말이 얘네들이 얘랑 같다고 했을 때 얘가 뜻하는 말과 얘가 뜻하는 말이 뭐냐고 설명하라고 주관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어. 네모 안에 넣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디 학교에서 나오기는 했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거고 2학년에서는. 자, 얘네들이 나타내는 말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은 N개 중에서 한 개를 뺀 것 중에서 R개 중에서 한 개를 뺀 걸 뽑는 방법이야.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10명이 있어. 10명이 있는데 4명을 뽑을 거야, 대표로. 근데 A라는 사람 특정인은 꼭 뽑을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그 전체 수에서 특정인을 반드시 뽑을 거기 때문에 걔를 한 명 뺀 상태에서 나머지는 수를 빼줘. 그걸 말하는 거고 n-1CR은 n명 중에서 얘는 배제시킬 거야. 얘는 안 뽑을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걔를 빼고 R개를 뽑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적어보면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첫 번째 특정한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특정한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와 그 다음에 특정한 한 개를 배제시켜. 특정한 하나를 반드시 배제해서 제외시키고 반드시 배제하여 몇 개를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를 더한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누구를 말하고 n-1c r-1이고 특정한 하나를 배제해서 뽑는 방법은 n-1c r인 거고. 자, 8번입니다. 그래서 8번은 아래 그림과 같이 P에서부터 선을 그어서 문자열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대각선으로는 긋지 못하고 반드시 이웃하는 문자하고만은 관계 지어야 된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뭐야 해? 요 자리에 있는 문자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그래서 반으로 나눠. 자, 반으로 나눠. 이렇게. 자, 반으로 나눠서 오른쪽에서 구한 경우의 수 곱하기 2 한 다음에 빼기 얼마만 하면 돼? 가운데 줄이 지금 2번 들어갔지? 그러니까 몇 번 빼면 돼? 1번 빼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자, 이 그림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야. 우리 많이 해봤지? 최단거리 문제 해봤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방법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야. 111 A에서 B로 갈 때 1111 그럼 봐봐. 이거 2개, 3개, 4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6개, 10개, 10개 15개 맞나? 3개, 4개, 10개, 20개 하나, 둘, 셋, 4개 3개, 6개, 10개 화장실 다녀 4개 3개, 4개 10개 20개 5개 15개 맞나? 내가 계산한 게? 잠깐만 자, 여기 보이죠?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하면 1, 1, 2, 1, 1, 3, 3, 1. 그 다음에 원래 여기 하나 더 있었겠지. 1, 4, 6, 4, 1.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누구랑 똑같아? 뒤집어서 생각하면 돌리면 2하고 같은 모양 나와. 그죠? 자, 그거 이용하는 거야, 지금. 자, 반쪽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적어보면 이렇게 가겠지. 여기다가 하나씩 여기. 이기지. 그럼 한 개씩밖에 안 될 거냐. 이 자리에서 연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연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한 가지씩밖에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방법 2가지. 글자 자리를 보면 돼.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여기 더해서 가니까 3가지, 6가지, 10가지, 15가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글씨가 여기서 P에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 아니야. P에서 출발을 해서 얘네들이 끝나는 자리가 전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자리들이 전부 다 T로 끝나는 거지. 그럼 글자 만드는 방법 누구를 더하면 돼? 여기 있는 숫자들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P에서 시작해서 요 P에서 시작해서 이 P에서 시작을 해서 T에서 끝나는 모든 방법의 개수가 되지.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5 15 더하기 20 15 6 1이야.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누구야? 얘가 6개 중에 하나 6시 0 그 다음에 6시 1 그 다음에 15가 6시 2 22 6시 3 그 다음에 얘가 누구고 15가 6시 4 그 다음에 6이 6시 5 1이 얼마야? 6시 6 그러면 6시 0부터 NC 0부터 NC N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누구랑 똑같다? 2의 6제곱하고 서로 같아. 128개. 128개인가? 아니 2의 6제곱이니까 88이 64제. 근데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오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만 찾은 거야. 얘네들을 이렇게 가는 방법 P에서 2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면 다 찾아놓은 거야. 지금 연결해 놓은 게. 최단거리 문제 이용해서 들어간 거랑 똑같이.
그러면 결국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봤을 때는 누구 해주는 거하고 똑같아. 2의 6제곱 곱하기 이제 2배 해야지. 원래 식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반쪽짜리에 대한 가지수만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대해서만 찾은 거야. 그러니까 양쪽 찾아야 되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2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대칭축의 역할을 해주는 요 글자 자리에서는 몇 개 빼줘? 하나 빼줘야 돼. 그래서 총 몇 가지? 127가지. 안 되네. 자, 9번. 시간이 어중간하네. 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게. 자, 3C0부터 더합니다. 자, 3C0은 1이야, 1. 그러면 3C0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겠어? 이 문제로 여기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얘랑 그 다음에 얼마야? 5C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 자리를 이렇게 쭉 더했을 때 마지막에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하키스틱 방법 가져다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가져다 쓰지 말라고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얘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3C0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줘? 4C1로 4C0으로 바꿔줘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식을 4C1 더하기 5C2 더하기 그 다음에 6C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바꿔갈 거야. 그럼 여기가 마지막에 20C 17 이렇게 오겠지. 자,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가 나와? 5C 1 나오지. 이거 하라는 얘기야. NCR은 누구랑 같다? N-1C R-1과 N-1C R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5C1.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니까 5C1 더하기 5C니까 여기서는 6C2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더하면 7C3 나올 거고.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제 뭐가 돼? 왼쪽에 있는 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하나씩 커져가겠지. 얘네 두 개씩 더해져 가면 결국 왼쪽에 있는 수는 1씩 커져가고 이제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는 마지막에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뭘로 나온 거야? N은 1씩 커지기 때문에 21로 바뀌고 R은 안 변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로? 21C 17이 된 거고 얘가 21C 4와 서로 같다 하고 결론이 나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걸 계산하라고 하기보다 계산하는 값을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랑 결과가 같은 거를 골라라 그렇게 많이 나와. 뭐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네 두 개를 주겠죠. 21C 17하고 21C 4라든가. 그래서 얘네들의 결과의 값을 찾는 것보다도 뭘 찾으라고? 얘네들의 결과가 뭘로 나올 건지 그거를 찾아내라고. 값보다는 결과와 같은 걸 고르시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계산해가지고 걔랑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하는데 몇 개 주고 하진 않겠지. 이렇게 길게 주고 나서 찾으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게.